네, 1월 7일 애프터마켓 이슈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따뜻하게 옷 입고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따뜻하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펴볼 이슈들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이슈들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뉴욕 증시 브리핑 이어서 오늘도 안석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웠죠, 출근하실 때. 아, 춥더라고요. 더 추워진다고 했으니까. 무섭습니다. 갑자기 저 스튜디오도 추워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깔아앉아가지고. 네.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서 감기 걱정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방송을 할 사람이 비중이 없어요. 막중하십니다. 방송을 할 사람이 없다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슈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수 선물 먼저 체크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지수 선물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05% 강보합, 그리고 S&P 500이 0.68%, 그리고 나스닥 100이 1.26% 강하게 상승 중에 있고요. 스몰캡 2000, 그러니까 러셀 2000도 0.02%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1%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네, 지수 선물 체크해봤고요. 네. 그럼 바로 이슈 넘어가기 전에 저랑 투샷이 보기 좋으시다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냥이님. 감사합니다. 홍냥이님. 네. 그러면은 오늘 바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 가져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앞서 시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또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잘못됐다. 익명의 출처를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출처 없는 거고 내가 또 관세 정책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워싱턴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보편 관세였잖아요. 네. 10%에서 20%의 범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관세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수입품이 아니라 특정 주요 품목에 한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축소한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을 했던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혼란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난리가 나죠 또. 그쵸. 네. 5년 전에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또 결국은 미국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런 산업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방위 산업이라던가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이다. 또 의료용품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은 히토류라던가 태양광 패널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도 계속 대응 정책들을 내놨었잖아요. 그렇죠. 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책들을 좀 내놨었고 사실 이 부분들 계속 이제 중국에서도 대응 정책들도 내놓는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시간이었어요. 2025년 1월 6일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 그러면 종목들이 장전 시장 시작할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가 나오고 바로 달러 움직임도 좀 달라졌었죠. 달러 움직임도 달라지고 자동차 업종이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GM과 포드가 막 2%대 상승, 흐름을 막 나타내면서 관세를 좀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관세가 높아지면. 그럼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차량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그게 자동차는 좀 예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자동차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였었죠.
네. 확실히 움직임이 좀 나왔던 모습도 네. 확인이 됐었고요. 다만 또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 소셜에 올리고 나니까 뭐 일부 달러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달라지는 국채 금리도 살짝 변동이 있는 네, 네.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광물 같은 부분들,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이 이제 무기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렇죠.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광물을 이제 수출할 때 신고해야 된다라고 좀 규제들을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들을 좀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리튬 인산철 이 기술들 수출하는 거 좀 통제할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큰데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개발되는 첨단 기술에 한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 부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보조금 지원 못 받는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좀 크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조금 정책을 좀 이어나갈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또 국내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계속 좀 팔로우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취임까지 2주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2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뉴스 계속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취임하고 나면 오히려 더 뉴스가 좀 쏟아지지 않을까. 당일부터 뭐 20여 개 네. 정책을 사인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네. 네, 거기에 또 좀 대응할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부터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20일 전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좀 네. 지켜봤다가 이 조금 더 정책이 구체화되면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또 굉장히 20일에 저희도 바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준비해서 네.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더 총리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올라올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좀 큰 이슈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새벽에 좀 보고 놀랐는데 이 네. 트레이더 총리가 자유당 대표 그리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사퇴 압박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당인 이 자유당과 같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줬었죠. 네. 2014년 조사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당선될 때 지지율이 제 기억에 60%인가? 상당히 와.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 젊은 총리가 캐나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책임지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에 처음에 한 1, 2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좋지 않은 맞습니다. 상황, 결국은 지금 다 그냥 던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 그만할게. 네. 다음 사람 정해지면 네. 그만할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다음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이거든요. 오. 그 전에 이제 뭐 대표직이라던가 이런 부분 선출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그만두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반대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죠. 그러니까 20% 넘는 지지율을 좀 보여주고 오.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런 부분에는 사실 뭐 트럼프 당선인이라던가 또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죠. 보수당 대표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트레이더 총리 같은 경우도 이 지지율 하락에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영향이 크다고 맞아요. 봐야죠. 그런 말들이 좀 네, 굉장히 크게 네, 영향을 네. 줬잖아요. 남의 나라 총리한테 그렇게 막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체크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퇴하겠다,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 소셜에 또 올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거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가 미국이랑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들 세금이라던가 이런 거 크게 낮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지속적으로 51번째 주에 들어와라라고 촉구를 하는 모습이죠. 이게 참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캐나다에 가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아. 예. 항상 이제 뭔가 계속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서로 비교 다른 대상이 나라인데 비교 되기도 하고.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에 대해서 아마 캐나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전문 용어로 까대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막 51번째 주 이런 얘기 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아마 폭발을 해도 여러 번 폭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 이거는 또 처음 한 네, 네.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실 캐나다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이렇게 사퇴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51번째 주지사라고 한 차례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한 나라의 총리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이거 스크래치가 한두 번 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소식들 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도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두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네. 김주영 아나운서하고 캐스터하고 지금 X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서 네. 오늘 특별히 봤습니다. 뉴욕 주식 브리핑에서 X에서 제공하고 있는 곡 2 가지고 네, 그록 2. 네. 그림을 그록이죠, 그록. 네. 계속 곡이 된다. GROK 그리고 두 번째 버전으로 제가 그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폭스콘의 호실적에 따라서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ASML, TSMC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모습을 그려달라 했더니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줬어요. 저도 사실 봤는데 네. 너무 잘 멋있죠?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자주 다른 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전에 네. 제가 제미나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나이는 재미가 없다. 별로 이제 그림이 네. 느낌이 안 와. 챗GPT를 하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소개를 몇 번 해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록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곧 그록 3 출시 이야기도 네, 있었잖아요. 그게 출시가 만약 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후에는 좀 비교하는 그림도 한번 선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 이슈픽은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또 국내장은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지 같이 한번 이어지는 시간 박명석의 K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